현재 영국에는 700여 명의 탈북민들이 정착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체제를 염증을 느끼고 2007년도에 영국에 온 김주일입니다. 2004년 북한을 탈북하여 중국에 와 있다. 2009년에 영국에 살고 있는 강지영이라고 합니다. 외부와 완전히 단절을 시켜놓고 북한 주민 전체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세뇌교육시키는 국가는 바로 지구촌의 유일하게 북한밖에 없습니다. 계급 사회를 이루고 살고 있고 성분을 따지고 사람들의 출세를 성분에 우선해가지고 결정하는 국가가 유일하게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군에 나와서도 북한 정권을 믿었고 북한이 위대한 국가라고 생각했고 우리만큼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1990년대 초부터 국가에서 주는 배급제도가 끊김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북한 주민들은 살기 위한 전투나 마찬가지인 그런 생활 전선이 뛰어들게 됩니다. 97년도부터 2000년 사이에 300만의 북한 주민이 굶어서 죽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못 먹고 못 사는 이 환경을 극복하자면 우리를 경제 봉쇄하고 있는 미국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국제사회와 싸워야 된다. 그러자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 미사일이나 핵무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못 먹고 못 살아도 굶어 죽으면서까지도 미사일과 핵무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죠. 유일하게 외부 신문을 볼 수가 없고 유일하게 외부 텔레비전을 볼 수가 없고 유일하게 외부 라디오를 들을 수가 없고 유일하게 인터넷이 안 되는 국가가 북한입니다. 지금 북한에는 정치범 수용소 그리고 노동단련대 그리고 구류장 각종 시설에 구금시설이 존재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불만이 나오게 되면 바로 체포해서 공개 처형 정치범 수용소 구금시키고 이런 공포정치로 국가를 다스려가고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그 나라는 이동이 자유가 없습니다. 군과 군 사이를 오갈 때는 여행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 저는 증명서 없이도 다녀보고 경찰이 증명서 검열하면 의자 밑에 숨기도 하면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북한에 살면서 보아왔던 나의 조국의 현실이며 나의 친구들의 이야기며 나의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2002년도에 북한에서 주민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으니까 자체로 해결하라고 풀어놨던 그 시장에 의해서 지금은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15년 정도가 지금 시장이 활성화되어 오면서 뭐가 생겼냐? 중산층이 생겼습니다. 이 중산층이 커지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시장을 통해서 쌀을 유통에 들어오던 중국에서 물건을 날라오던 한국에서 물건을 보내오던 하여튼 외부에서 물건을 들어오면서 그 물건과 함께 외부의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산층들이 이제는 북한 당국이 없이도 살 수 있다. 지금은 입당 상관없다. 오직 돈만 있으면 된다. 라는 계층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특권층들의 삶은 천국의 삶이고 일반 주민들의 삶은 지옥의 삶이다라는 이야기로 두 번째 멘트를 끝내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는 더 살아날 길이 없구나 하고 탈북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저희 7살 된 손녀가 생을 마감하게 된 그런 가슴 아픈 사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 합니다. 당시 그 손녀는 7살이었는데 맡길 데가 없으니까 손녀 데리고 저희 딸이 풀 뜯으러 갔어요. 갔는데 풀독을 만나게 돼서 앓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그렇게 중대한 병인 줄 모르고 다음날에 또 풀 뜯으러 같이 가게 됩니다. 병원에 가면 특별한 약이 없고 그냥 치료만 집에서 안정하라고 그런 말만 해주고 또 집에 와서는
그 풀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풀과 함께 나달은 조금 식량은 조금 섞고 그런 죽을 먹게 되니까 병이 더 악화되게 됩니다. 그렇게 한 20일 앓던 손녀가 보니까 온몸이 다 붓고 눈도 안 보일 정도로 붓고 손도 이만큼 부었어요. 당시 그 제가 가보니까 손녀 손은 너무 불어서 이런 그 말하면 카스테라 빵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손등 이렇게 들면 살이 그냥 손 그 카스테라 빵처럼 툭 떨어지고 뼈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 배고파 배고파 하다가 그냥 맥없이 축 늘어지고 그냥 죽고 맙니다. 저희 어머니도 파라티푸스로 사망하게 되고 또 군대 나갔던 저희 동생이 또 영양실조로 와가지고 영양실조 왔을 때는 북한에서는 집에 가서 다시 몸 치료하고 오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집에 가산 다 팔아서 보냈지만 가서 그냥 또 영양실조로 죽었다고 그냥 통지만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북한 군에서. 내가 교과서 안에서 배웠던 현실은 북한군의 현실은 인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인민의 생명 재산을 지키는 군대, 국가를 보호하는 위대한 군대 이런 아주 멋있는 군대 자상만 교과서에서 배웠는데 제가 군대 나와서 본 북한의 자상은 교과서 안의 자상이 아니었습니다. 탈영과 영양실조와 자국개남에 일어나는 자중구타와 그리고 배고픔에 허덕이는 군인들의 모습이 제가 본 군대의 북한군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성 군인들도 북한에 많은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떤 모습이냐 영양실조라면 일단은 북한은 영양실조를 3단계로 나눕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는데 1단계 오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영양실조 1도 정도면 가슴이 없었습니다. 2단계 오는 영양실조에 온 여성들 같은 경우는 탈모가 오게 되고요. 3단계 온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침대에서. 자기가 화장실 가고 싶은데 머리에는 화장실 가고 싶다는 생각이 빠네요. 근데 생각만 들 뿐이지 몸이 일어날 힘이 없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 단계가 3단계의 단계입니다. 그런 현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했냐면 내가 배웠던 군대가 맞냐?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생각이 들어서 바로 탈북을 결심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는 또 연좌제라는 게 존재합니다. 내가 탈북을 하고 싶어도 뭐가 문제가 되냐면 가족들이 나로 인해서 처벌받고 정치범 수용소 가게 되고 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탈북을 쉽게 결심을 못합니다. 비정한 현실이 펼쳐져도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잘못된 현실에 회의감은 들었어도 쉽게 처음에는 탈북을 결심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마지막 탈북을 결심하게 된 엔진의 동기는 그래도 북한 밖의 세상은 어떤지 봐야겠다. 그런 강렬한 어떤 욕구 때문에 그 모든 걸 감내하면서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딸과 함께 두 번의 그 도강 미수 끝에 세 번 차 만에 탈북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국에서 그 북한 사람들은 그 신분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공안에 그 중국 주민들이 신고하면 언제든지 공안에 잡혀갈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또 북한에 잡혀가게 됩니다. 북한에 넘겨질 때는 첫 번째로 북한 보이부라는 곳에 감금되게 됩니다. 보이부에 첫 번째 들어서는 순간에 몽둥이로 엄청 맞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그 중국에 갔다가 그 여성들 경우는 돈을 감춰온다고 옷도 다 벗겨서 검사하고 홀랑 벗긴 채로 그 일명 북한 말로 하면 뽐뿌라고 일어섰다 앉았다 걸 100번 이상 시킵니다. 그러한 가정에 여성들 같은 경우는 자궁에서 돈이 나오거나 그러면 그 여성은 따로 들어가서 그 돈은 뺏기고 따로 가서 내가 돈을 감춘 거 속였다고 엄청 맞고 그런 구타와 함께 정말 수치스러운 모욕을 다 당하게 됩니다. 감옥 안에서 또
서로 말하거나 움직이면 다 일거세워가지고 서로 때리게 합니다. 여자 감방실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 남자 감방실에서도 그러고 처음에는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때리지 못하고 있으면 자기가 돌아 때리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처음에는 서로 같은 마음이니까 살살 때리다가 그다음에 피 터질 때까지 그걸 보고야 간수가 그만두라 하고 그럽니다. 잡혀온 여성 중에 20세 되는 여성이 임신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성을 구타하여 중국 놈이 새끼를 임신해 왔다고 구타하여 유산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유산된 아기를 엄마한테 주지 않고 따로 감금해 놓고 아기는 머리 못 쳐들게 하고 코는 바닥으로 향하게 하고 아기가 지쳐 울어서 죽을 때까지 방치해 두고 그런 행위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탈북했다가 잡혀간 사람들이 인권 침해를 당한 이런 사연을 말하는 건 정말 수도 없이 많고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이고 이건 제가 말한 건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뉴스들이 언론에, 북한 관련 뉴스들이 언론에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도 국제사회는 북한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관심과 국제기구들의 관심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열정이 끌어넘치고 정의를 사랑하고 지구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관심 또한 북한 인권을 바꾸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을 지하에 빠져 있는 한 어떤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지하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의 비교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지금 살려달라고 소리치는데 그 울림은 나오지 않고 지하에서만 맴돕니다. 그걸 지켜보는 친구가, 그걸 발견한 친구가 대신 주위 사람들에게 내 친구가 지옥에 빠졌으니 살려주세요 해야 주위의 사람들이 달려와서 그 친구를 구원하듯이 지금 북한 주민들은 지옥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대신 국제사회에 알려줘야 북한 주민들은 인권유리라는 사각지대에서 구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동의 민주화 봄이, 중동의 아랍의 민주화 봄이 SNS를 통해서 시작이 됐다면 북한에는 지금 인터넷이 안 됩니다. 북한 주민은 SNS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북한 주민을 대신해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북한의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려준다고 하면 북한 주민들이 그치는 구원은 그만큼 빨라지리라고 생각됩니다. 노스코리안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북한의 인권과 문제를 대신 알려주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